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한 인간 심리, 바로 오명을 타인과 나누려는 경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오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격과 관계, 나아가 조직의 문화까지도 달라집니다. 고전 책은담에 나오는 인시의 꼬이지, 거의 터광양대 인사기기, 가온광양덕이라는 문장은 이 문제를 단순한 도덕의 차원이 아닌 심리적 철학적 성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나의 몫으로 받아들이면 매 빛을 숨기고 덕을 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당장의 억울함을 감내함으로써 관계를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내면의 품성과 신뢰를 축적하는 길임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자아 통합과 자기 조절의 고차원적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정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의 조직회사나 공공기관 등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오명 일부를 나에게 전가할 때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반응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전에 다룬 고전 구절, 分析语言可以远害全身분사요인, 가이원의 전신, 즉 조금이라도 나누어야 해로움을 피하고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비교하여 현대적 조직 심리와 리더십 전략의 관점에서 이 고전을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고전 기반 심리학, 인간관계, 조직 철학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함께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전이 전해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심리의 기술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조직 내 책임 전가 혹은 오명 분산의 심리 구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왜 오명을 분산시키는가? 첫째, 심리적 희석, 교과 diffusion of guilt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책감이나 비난을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분산시키면 훨씬 수월하게 느낍니다. 일부라도 남에게 책임을 넘기면 나만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둘째, 사회적 생존 전략 때문입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는 완전한 희생양이 되는 것보다 비난을 분산시키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인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전부 뒤집었으면 끝이다. 조금이라도 나누면 살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보호적 처세 전략입니다. 셋째, 집단 내 정서, 공유, 전략 때문입니다. 책임 일부를 믿을 만한 상대에게 나누면 감정적으로 동맹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예로 그 일은 사실 우리 둘 다 책임 있는 부분이야. 은근히 공범 구조를 만들어 비난을 함께 이겨내는 동료 구도로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예시를 보면 공공기관의 책임 희석 행태입니다. 통계 조작 사건 등에서 자주 등장할 때마다 담당자가 실수했다 부서 전체의 문제였다 식의 오명 분산을 하게 됩니다. 오명을 나눠받는 건 쉽지 않지만 그 행동 뒤에는 두려움, 자기 보호, 심리적 회피하는 인간 본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침묵으로 받아들이면 그 조직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쁜 습관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꽤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배경을 가진 행동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환경과 경험은 이런 경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심리적 개념, 심리적 희석 효과, 사회적 생존 전략, 집단 내 정서, 공유 전략을 바탕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분산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청소년기에 어떤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영향을 받았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희석 효과 diffusion of guilt입니다.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죄책감의 무게를 여러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제입니다. 청소년기 시절 실수에 대한 과도한 질책, 혹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식의 감정적 비난을 자주 경험한 아이들은 죄책감을 스스로 감당하기보다 책임을 희석시키고 나누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만을 가리는 문화는 청소년이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하기보다 남에게 일부 책임을 분산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2번째는 사회적 생존 전략입니다.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자아 정체성의 기준이자 심리적 안전지대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나만 잘못했다는 위치는 곧 사회적 위기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오명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누고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배척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특히 성과 중심, 평가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실수를 곧 실패자 낙인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책임을 나누는 것이 곧 생존 전략이 되는 구조입니다. 3번째는 집단 내 정서 공유 전략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수치심, 자책, 불안 같은 것들 청소년에게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직면하지 않고 집단 속에서 함께 나누고 묻어버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라고 말함으로써 죄책감을 나누고 정서적 고립을 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때로는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의식이 흐려지고 자기 반성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부작용도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전략 희석, 생존, 공유는 모두 청소년기의 감정, 자존감, 관계 중심 환경에서 자라난 결과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단순히 회피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오명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고 단지 왜 남 탓하느냐고만 꾸짖는다면 그들의 내면은 더 깊이 다치고 회피는 더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실수를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찰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전한 교육과 관계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고전의 한 문장이 오늘의 심리학과 교육을 통찰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지혜를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전 기반의 심리 해석과 교육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